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GNJ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박지우, 김가라, 현수정, 김나라, 최주희입니다.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천정희입니다. 1911년도서부터 해서 지금 12년 차 해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설사들은 여기에 그냥 고정 해설사가 아니라 우리 옥천에 해설 장소가 5군데가 있어요. 5군데인데 10명이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을 수도 있고 유경선생과도 있을 수 있고 전시관에도 있을 수 있고 홍보관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가 여기 있는 거는 아닙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되신다면 나이 여쭤봐도 될까요? 49년생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할머니 빨도 돼요. 네, 우리 아들이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우리 아들이 일찍 결혼했다면 손녀 빨 정도 되겠죠. 정지용 문학관에서 해설사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해설사로 일하시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그 전에 옥천군에서 운영하던 투어토코하고 마을 해설사 교육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투어를 하고 현지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인천에 있는 그쪽으로 갔었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그 해설사들이 얘기를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포 하나만 달랑 있어요. 그런데 그 해설사들이 그 역사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사들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마쳤으니까 해설사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생각했는데 뜻대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여기 오게 됐어요. 네.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만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어떤 시험을? 네. 특별하게 한 건 아니고 이게 각 지자체마다 다 해설사들이 다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도에서 그 해설사 시험이 있어요. 이론 시험도 있고 실기 시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3개월 동안에 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청주로 매일 다니면서 그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옥천에 배치가 되면 수습 기간이 또 3개월 동안에 수습 기간을 거쳐야지만 해설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왔어요. 시험을 보려면 일단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얼마나 걸리셨는지. 이게 시험이라고 해서 큰 건 아니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면 이렇게 여기 정지용 문학관이라든지 유경수 생가대에서 그 아는 대로 쓰라는 그런 시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보면은 미리 이게 이제 우리 옥천에 근무할 수 있는 곳을 미리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유리하죠. 네. 그러면 정지용 문학관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해 주시는지 정지용 선생님에 대해 한번 소개시켜 줄 수 있나요? 네. 여기는 이제 정지용 선생님에 대해서는 이제 선생님의 연보라든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장을 했고, 무슨 작품을 썼고, 무슨 일을 많이 하셨다, 무슨 작품을 많이 남기셨다, 이런 등등의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지용 선생님은 현대시의 선구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까지는 정지용 선생님이 현대시를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는 한데 선생님에 대해 연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선생님이 그 작품들을 거의 알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향수라는 작품은 우리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작품이에요. 잘 알죠. 네, 그걸 김희강 선생님이 작곡을 하시고 이동원 씨가 박인수 씨가 불러서 우리 국민가요가 됐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예를 들어서도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희갑 선생님이 작곡을 하시고 이동원 씨가 박인수 씨가 불러서 온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가요가 됐어요. 근데 이거는 정지용 선생님이 23년도에 희문고등학교를 졸업하시거든요.
23년도 3월달에 졸업을 하셨는데 4월달에 이 작품을 쓰십니다. 그리고 5월달에 일본 유학을 가셔요. 그런데 이 작품은 23년도 4월달에 쓰시기는 하시지만 26년도에 발표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지용 선생님이 이제 일본 유학 가셨을 때 그 일본 교수가 신인 모집이라는 안내문을 냈어요. 그 작품 그걸 보고 정지용 선생님이 무조건 투고를 했는데 그 여러 100명 이상 몇백 명이 응모한 가운데 선생님 작품이 뽑힌 거거든요. 근데 그 일본 교수가 아주 획기적인 대우를 해줘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이다 하는 칭송을 받기도 하고 기성 작가의 대우를 받아요. 이 작품을 보고서 다른 시를 평해달라는 청탁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때 그 작품이 카페 프랑스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작품을 쓰시고 나서 그 뒤에 그 교수님이 그동안에 써서 모았던 작품을 23편을 한꺼번에 발표해주는 아주 획기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3년도에 쓰셨지만 그 26년도 12월 달에 그 카페 프랑스라는 작품을 쓰고 그 3개월 뒤에 27년도 3월 달에 이 작품이 발표가 돼요. 그래서 카페 프랑스라는 작품이 공식적인 지면상으로는 처녀작이에요. 처녀작이 되고 그 뒤에 발표가 되는 거죠. 네. 정말 대단한 시간이네요. 정지용 시인분 여러 작품이 있잖아요. 그 작품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거나 기억에 남는 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건 온 국민이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작품이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작이고, 근데 선생님 작품은 훌륭한 작품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 작품을 잘 하고, 고향이라든지 이런 작품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게 정정 선생님이 만약에 여기서 계속 옥천서 계셨다면 이러한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흐릿한 불빛이라는 것은 서울에 가셔서 생활하시다 보니까 여기는 호롱불을 쓰고 계시다가 서울에는 환한 불빛이 돼 있으니까 돌아왔을 때 이게 흐릿한 불빛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고향이라는 그리움 같은 것도 객지에 나가서 보시니까 고향이 더 그리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훌륭한 작품은 아마도 외지로 나가셨기 때문에 이런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작품은 항상 무대가 옥천을 무대로 해서 작품을 많이 쓰셨어요. 네, 그러면 혹시 좋아하는 노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노래는 거의 선생님 작품은 노래하기 좋고 낭송하기 좋은 그런 작품들을 쓰셨거든요. 근데 거의 선생님 작품 거의 다 시 낭송하고 노래하기 좋은 그런 작품을 쓰셨기 때문에 이런 거 다 노래가 되고 시가 된 저기가 낭송하기 좋은 그런 작품을 쓰셨죠. 혹시 노래 좋아하세요? 네, 저는 이제 노래를 못하는 음치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듣는 거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선생님 작품이 이게 이동원 씨와 박인수 씨가 부른 이 노래를 정말 좋아합니다. 네, 향수라는 작품이 네, 좋아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DJ 친구들 또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지금은 이제 다들 뭐 웬만하면 시 같은 거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인이 의외로 참 많으세요. 저희들이 문학관에 있다 보면은 시를 좋아하신다는 단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자기들이 쓴 작품들을 저희들한테 주고 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 와서 그전에는 뭐 누구든지 이게 학생 때에는 문학소녀가 아니었던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한때는 이 문학소녀라고 할 수 있었었죠. 그렇게 그때는 그렇게 다 좋았었는데 지금 뭐 제가 내세울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글을 써서 남 앞에 내놓지는 않았지만 선생님 작품을 특히나 제가 이제 여기 너무나 선생님하고 연관된 시인들이 많아요. 선생님하고 윤동주 시인이라든지 청록파 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이제 연관돼 있으신 분들이지만 저는 정지용 선생님 작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정지용 문학관에 오시면 해설도 들을 수 있고 정말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치고 저희 GNJ 라디오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학관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